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 오늘도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쉽게 쓰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글을 이제 막 쓰시려는 분들은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써. 중학교 1학년도 이해할 만큼 쉽게 써. 하는데 사실 왜 그렇게 쉽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게 쉽게 쓰는 건지 좀 막연하셨을 것 같아요. 왜 쉽게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쓰기 위해서 당연히 글도 그렇게 결을 타고 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 3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3가지를 보면서 감을 잡으시면 아마 조금 더 빠르게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쓰라. 그런데 어떻게 쓴다? 겁나 쉽게 쓰라 라는 조언이 있는데요. 이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쉽게 써.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쉽게 쓰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쉽다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렇죠? 쉽게라는 말? 내가 글을 쓸 때 쉽게 쓴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바로 이겁니다. 쉽게 읽히도록 쓰라. 쉽게 쓰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쉽게 읽히도록 쓰라. 그리고 이걸 다시 풀어보면 빠르지만 정확하게 읽히도록 쓰라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쉽게 읽히도록 쓰라는 게 바로 쉽게 쓰라는 작가의 명령인 건데요. 작가가 쉽게 쓰면 독자는 쉽게 읽힐 거고, 쉽게 읽힌다는 말은 뭐다? 빠르지만 정확하게 읽히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내가 아니라 읽을 당신을 위한 글인데요. 여러분도 당연히 한 번쯤은 독자의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 아실 테죠. 어떤 글은 굉장히 빠르게 읽혀. 빠르게 읽히는데 정확하게 읽혀. 오독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되돌아가서 읽는 게 아니라 빠르게 정확하게 읽히는 글. 그게 바로 쉽게 읽히도록 쓰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쉽게 쓰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문장이 모여서 빠르고 정확하게 읽히는 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문장 차원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섬세하게는 어휘 차원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일단은 문장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확하게 읽히는 글이 되는 것을 작가는 알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를 굉장히 고심해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까 말한 쉽게 읽히는 글, 빠르지만 정확하게 읽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장 처음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아야겠죠. 빠르지만 정확하게 읽히면 뭐가 좋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빠르지만 정확하게 읽히면 뭐가 좋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작가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시게 될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시간을 절약하게 할 수 있어요. 2024년 트렌드 코리아인가요? 거기 보면 분초사회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인간은 초 단위로 삽니다. 그만큼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지만 정확하게 읽히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작가로서의 사명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시 한번 말하면 정확하게 읽히는 글은 뭐다? 이해가 안 가서 독자가 다시 그 문장 앞으로 되돌아가서 읽게 하는 일은 없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빠르지만 정확하게 읽히면 좋은 점 첫 번째는 독자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독자가 뿌듯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뭐냐면요. 작가님도 독자인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빨리 막 다 읽었어. 너무 뿌듯해.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느낌을 우리는 독자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지만 정확하게 읽히다 보니까 어라? 빨리 다 읽었네? 하는 그 뿌듯함, 묘한 뿌듯함을 또 선사하게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빠르지만 정확하게 읽히면 작가가 뿌듯합니다. 왜냐고요? 끝까지 읽은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은 작가님들이 글을 쓰실 때 그냥 글을 쓰는 어떤 행위에만 만족하셨다면 이제는 나아가서 독자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독자가 내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독자가 내 글을 끝까지 읽었을 때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작가님, 그러면 빠르지만 정확하게 읽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저는 이 3가지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3가지만 일단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짧아져야 합니다. 빠르지만 정확하게 읽히려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 짧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다? 글자 수가 좀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지만 정확하게 읽힐 수 있게 되고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짧아지니까
두 번째는 쉬워져야 합니다. 쉬워지는 건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어휘를 좀 쉽게 쓰는 것, 그리고 글의 문장이 쓰임을 쉽게 쓰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좀 이따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독의 여지를 없애야 돼요. 오독의 여지는 뭐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해가 안 돼 이 문장을 읽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비문이 될 수도 있죠.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문장이 맨 앞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게 하는 그런 오독의 여지를 없애는 것. 바로 정확성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또 세 가지의 방법을 오늘 제시를 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요. 한자어를 빼시라는 것. 지적인 척을 하시려고 가끔 한자어를 남발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읽히기가 어렵습니다. 예시를 통해 볼게요. 저희 글빵 멘티님께서 보내주신 문장 중에 하나인데 보면 친구는 남자친구와 다툴 때마다 헤어짐을 다짐했지만 다음날이면 없던 일 마냥 만남을 지속했다. 여기서 쓰인 한자어가 뭘까요? 특히 문장의 말미쯤에 자주 쓰여요.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보면 만남을 지속했다입니다. 만남을 지속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 있나? 어렵게 쓰고 또 한자어까지 늘려 쓰면서 문장도 길어지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남을 지속했다 대신에 헤어짐을 다짐했지만 다음날이면 없던 일 마냥 그를 만났다. 이렇게 하고 툭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속했다, 만남을 유지했다 이런 식으로 어렵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를 만났다 하고 끝. 글이 훨씬 더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문장도 짧아졌죠. 두 번째 또 예시문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고교동창에서 만난 김과 최는 친구 관계를 맺었다. 여기서 쓰인 한자어는 뭘까? 문장의 말미에 쓰인 것.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를 맺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씁니까?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쓰시면 됩니다. 고교동창 모임에서 만난 김과 최는 친구가 되었다. 친구하기로 했다.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이렇게 쓰면 또 문장도 짧아지고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진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갑니다. 제가 제시하는 두 번째는 뭐다? 없어도 되면 다 삭제하라. 사실 이거는 작가의 글쓰기 제1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필요한 표현은 모조리 삭제한다. 그렇게 해서 글자 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문장을 쉽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시를 볼게요. 친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끝내야겠다고 했고 나 역시 그게 맞다며 동조해 주었다. 여기서 띄어쓰기랑 콤마, 마침표 떼고서 34 워딩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세보니까. 이렇게 조금 긴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없어도 되면 삭제하라 라고 했습니다. 없어도 될 게 뭘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여기서 없어도 될 거는 첫 번째, 중복이라서 불필요한 건 없애도 됩니다. 말 그대로 중복인 거예요. 했던 말 또 한 거예요. 불필요해.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두 번까지 해. 그럼 불필요한 게 되고 두 번째는 늘림말이라 구지가 되는 거 있어요. 늘림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쓰는 말인데 늘림말은 뭐냐면 늘어지게 하는 말들. 여기서 뭘까? 첫 번째, 늘림말입니다. 여기서 늘림말은 뭐냐면요. 끝내야겠다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늘림말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끝내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붙임으로써 늘려지는 말들이 있어요. 특히 고가 많이 그렇고 여기 보면 야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는 일단 야와 고를 봅시다. 어떻게 자른다? 밑에 문장을 보시면 바로 티가 나요. 끝내겠다 했고 야와 고를 그냥 떼버렸어요. 왜냐면 얘는 늘린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늘려 쓴 거야. 그러면 삭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말하듯이 쓰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끝내겠다 했고 끝내야겠다고 굳이 이렇게 늘리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것 중복이라 불필요한 것 여기 보면요. 콤마 다음에 나 역시 그게 맞다며 동조해 주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맞다며가 중복입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동조라는 말에 이미 그게 맞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끄덕끄덕 그게 맞지. 그러면 중복이 되죠. 그게 맞다며 동조. 동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동조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삭제한다. 저 같으면 이걸 삭제할 것 같아요. 그게 맞다며를 삭제. 나 역시 동조해 주었다. 끝. 심플하게 치고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34 워딩에서 27 워딩으로 7개의 워딩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빨리 읽히겠지. 훨씬 좋아집니다. 자, 그럼 다음 예시도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보면 얼마 전 나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 축하할 일입니다. 남자친구가 새로 생기셨대요. 이런 일인데 여기 보면 17 워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제가 줄여볼게요. 어떻게 줄이냐면 이번에는 중복이라서 불필요한 늘린 말은 없었어.
중복이라 불필요한 걸 삭제하는데 그럼 뭐가 불필요할까? 뭐가 중복이었을까? 한번 작가님들이 생각해 보실 시간 5초 드립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요. 나에게 새로운,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남자친구를 내가 뭐죠? 그거? 양다리 걸치는 거. 그런 식이 아니었다면 남자친구가 당연히 새롭게 생긴 거죠. 생겼다는 그 단어 자체에 이미 새롭다는 게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생겼겠습니까? 이 글을 쓴 작가 본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안 써도 돼. 그리고 보통 나에게나 나는 이런 것들은 안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글을 쓰는 주체가 누구다? 바로 작가님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두 개를 삭제. 얼마 전 남자친구가 생겼다 라고 하면서 17워딩에서 12워딩으로 줄이면서 문장도 짧아지고 빨리 읽히고 정확하게 읽히게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끊어가라인데요. 단문으로 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 단문은 뭐냐면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이 한 번만으로 이루어진 문장.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인 문장을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진 않아요. 우리는 글을 써서 독자들에게 조금 쉽게 읽기 쉽게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단문을 이렇게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이렇게 계산하면서 쓰진 않고요. 다만 읽는 사람 기준으로 짧게 읽히는 문장을 저는 단문이라고 생각하고 호흡이 짧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궁금해하신다면 문장 한 줄 A4 용지 기준으로 10 썼을 때 한 줄 미만, 한 줄이 안 되게끔 쓰는 정도. 더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문이 절대적인 답은 아닙니다. 왜 글쓰기 책에 보면은 단문으로 써라, 짧게 써라라는 말은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절대적인 답은 아니에요, 작가님들. 필요할 때는 장문도 써야 되고요. 장문이 또 하는 역할들이 또 있어요. 자, 단문만 너무 많이 쓰면 호흡이 짧아져서 좀 호흡이 가빠. 핵. 그래서 저는 단문과 장문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오히려 글의 리듬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문이 절대적인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단문이 절대적인 답이라고도 주장하지 않지만 일단은 아까 우리가 오늘 영상의 목적 뭐였죠? 글을 좀 쉽게 읽히게 쓰려면 단문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문장의 정확도를 높여서 그래요. 예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겁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면 연락이라도 줬을 것이다. 다소깁니다. 그렇죠? 다소긴 문장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고 가자면요. 내가 독자 입장에서 문장을 읽다 보면 머릿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 뒤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이거를 앞과 뒤, 그러니까 문장의 앞과 뒤를 조금 빠르게 연결시켜 주려면 어쩔 수 없이 문장이 짧아지면 조금 더 기억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면에서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문장이 길면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새겨야 돼. 그건 단점. 어쨌든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이것도 38워딩 정도가 나오더랍니다. 조금 길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끊어 가보자. 어떻게 끊을까? 한번 또 5초 정도 생각해 보실까요? 어디쯤에서 단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짧게 줄일 수 있을까? 끊어갈 수 있을까? 좋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이쯤에서 끊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면 연락이라도 줬을 것이다 해서 있었다면에서 끊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하나 더 나눴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없었다. 그랬더라면 연락이라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서 한 문장이 27워딩, 15워딩, 총 42워딩으로 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의 문장을 읽을 때는 짧아졌고 짧기 때문에 빨리 읽혀졌고 그러고 정확해집니다. 문장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작가 본인도 글 쓰는 본인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지? 그럴 때는 차라리 단문으로 이렇게 끊어가는 게 답일 수 있다. 정확도가 높아지면 아까 뭐가 좋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독자가 굳이 또 문장 맨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빠르게 쉽게 읽힐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또 한번 그럼 바꿔볼까요? 저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은 바꾸기 나름이니까. 저는 차라리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없었다를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도 썼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몰랐다. 끝. 그 다음에 그랬더라면 연락이라도 줬을 것이다. 22워딩, 15워딩, 총 37워딩으로 앞에보다 줄었습니다.
문장이 짧아지니까 조금 더 빨리 읽히는 효과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시. 저는 또 이렇게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자. 좀 더 심화해 보자 하면 맨 첫 번째 문장, 이 38 워딩,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면 연락이라도 줬을 것이다 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끊어서 짧게 썼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내 감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다. 연락은 없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아주 담백하고 깔끔하면서도 완벽한 완전한 문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17워딩, 6워딩, 총 23워딩으로 이따만큼이나 줄었다. 독자가 너무 편하고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어떤 효과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쉽게 쓰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3가지 방법, 다른 방법도 많지만 일단 3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자어를 빼라고 했었죠. 한자어 불필요한 것, 관계를 맺다, 만남을 지속하다, 이런 거 어렵게 쓰지 마세요. 만났다, 친구했다 쓰시면 끝. 두 번째는요, 없어도 되면 다 삭제. 이건 작가의 제1원칙이라고 했죠. 없어도 되는 것, 늘린 말, 특히 중복되는 것 다 삭제하세요. 그리고 3번째는 끊어가는 것, 필요하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문으로 쓸 필요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만 지켰어도요, 문장이 훨씬 깔끔하고 담백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들이 모였을 때 글 한 편 전체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읽히게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수정한 것들을 또 알려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작가님들. 제가 수정한 문장이 최고의 문장도 아니고요. 최선의 문장도 아닐 겁니다. 어떤 그 기준에 맞춰서 작가님들이 계속 문장을 어떻게 써볼까 조합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말 최고의 글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조금씩 더 나아가는 글쓰기를 향해 가는 거지 어떤 정답이 있는 거라는 압박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 작가님들이 글을 쓰실 때 한계를 가지고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쓴 문장보다 훨씬 더 수려하고 유려한 문장을 작가님이 만드실 수 있으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